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오다시티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알아두면 좋은 혹은 매우 기초적인 음악 표현을 다루는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간단한 소리의 원리, 그리고 샘플링이라는 단어, 모노와 스테레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다시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오다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다시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주세요. 간단한 소리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리는 파동으로서 진동을 통해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진동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음원에서 소리가 나면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는 진동이 나와가지고 음원에서 나타난 진동이 공기를 또 진동시키고 그 진동된 공기가 귀에 있는 고막에 도달하면서 고막을 또 진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고막에 들어온 신호를 저희 뇌에서 이게 소리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소리라는 것을. 소리를 보면 여기 이미지처럼 사인파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간단하게 보자면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런 파동이기 때문에 진폭, 주기, 그리고 맵시를 가지게 됩니다. 진폭은 소리의 크기, 단위를 보면 데시벨이라고 저희가 많이 하죠.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는 그 음의 높낮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이 음낮이요. 그리고 맵시 같은 경우는 같은 음을 내더라도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소리가 다르게 나잖아요. 그런 같은 음을 내더라도 그 이 맵시가 다르면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다른 것처럼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소리의 크기, 데시벨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데시벨은 전압의 측정값을 기준값으로 나눈 값의 10배를 한 값이에요. 왜 10배를 했냐면은 그 전압의 측정값을 기준값으로 나눈 값이 작아서 좀 더 보기 편하게 10배를 그냥 한 것이고요. 그래서 데시벨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기계랑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단위가 달라요. 사람이 그냥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식으로 소리가 커진다고 봅시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하나씩 다 증가한다고 해요. 소리의 단계가. 그리고 이런 소리의 단계를 증가함을 기계에서 표현하고 싶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2, 4, 8, 16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그래프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저희는 로그 값이 됩니다. 데시벨이. 그렇다 하고 그럼 이 데시벨이라 하면은 저희는 절대값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데시벨 같은 경우 0데시벨 하면은 그냥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음의 1배, 그냥 그 음 크기 그대로. 6데시벨을 증가시킨다 하면은 2배, 소리가 2배 증가되는 거예요. 저희가 듣기에는. 10데시벨 하면은 3배, 14데시벨 하면 5배, 그리고 20데시벨 하면 10배 정도로 소리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다시티를 다룰 때 이 데시벨을 조정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데시벨이 항상 상대값인 것은 아니고 데시벨 뒤에 뭐를 붙여가지고 그런 절대값의 단위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DBU, DBV, DBFS에 대해 약간 알아보겠습니다. DBUA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 장비 혹은 하이파이 장비라고 부르는 장비들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전압 기준치가 0.775V입니다. DBV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레벨의 장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단위고요. 1V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다시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러므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BFS 같은 경우에는 기계용 측정 소리입니다. DBFS는 이제 0dBFS를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설정해 놓고 그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몇 데시엘, 아니 몇 dBFS까지 이제 그렇게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CD의 경우 마이너스 96 dBFS까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리의 주기 헤르츠에 대한 것입니다. 헤르츠는 초당 진동수를 뜻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440Hz라고 하면은 초당 440번 진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음악에서 440Hz, 즉 A 혹은 라에 해당하는 음을 음악에서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조금 높은 442 정도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네, 뭐 이런 건 알아두면 그냥 잡 지식이고요. 이제 주파수가 이 헤르츠가 2배 차이 나면은 한 옥타브 위의 음이 납니다. 반대로 이제 2분의 1 차이가 나면 이제 한 옥타브 아래의 음이 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40Hz의 A 음을 이제 2분의 1 하면 220Hz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한 옥타브 낮은 A의 음이 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옥타브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옥타브는 이제 보통 음역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12개의 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부터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해당하는 이제 범위를 이제 옥타브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자주 쓰는 440Hz의 A에 해당하는 음을 이제 4옥타브 라, 4옥타브 A, A4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 이제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이 음은 뭐 4옥파까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의 높낮이를 이제 구분할 때 몇 번째 옥타브에 몇 번째 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소리의 맵시 혹은 이제 저희는 소리의 엔벨롭이라고 부릅니다. 소리의 엔벨롭은 이제 소리가 났을 때부터 소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의 그런 사이클을 나타낸 건데 어택 이제 소리가 바로 났을 때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 서스테인 유지되고 릴리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소리가 이런 형태의 항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형태의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이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저희가 이제 같은 음을 내더라도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치 피아노와 바이올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맵시에 따라 음이 이제 다른 음을 낼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샘플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면은 특정 음악에서 어떤 부분을 따와서 곡을 만드는 그런 샘플링도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샘플링은 그런 샘플링이 아니라 이제 기계가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로 이해해 줄 수 있게 이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소리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이어져 있습니다. 파동이.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직관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보거나 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빨간색 막대기들이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막대기들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꽂히는 건데, 여기 이제 빨간색 막대기 여기 원래 파형이 이렇게 점이 생기잖아요. 이 점들을 이으면은 이제 원래 파형과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파형을 나타내 가지고 비슷한 소리를 이제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혹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그래서 이 샘플링이 아마 촘촘할수록 더 원본에 가까운 이제 소리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샘플링 속도, 샘플 레이트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까 이제 말한 이 촘촘한 정도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샘플링 속도를 44,100Hz로 이제 놓고 씁니다. 썼었죠, 오랫동안. 지금은 조금 달라요. 왜 그렇게 썼었냐 하면은 이제 나이퀴스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살짝 필요한데요. 나이퀴스트 이론이란 이제 기계가 이런 아날로그적인 소리를 따오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소리의 이제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샘플링을 해야지 우리가 온전히라기보다는 이제 최대한 가깝게 그 소리를 다 따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제 44,100이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주파수의 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수음을 하게 되면은 기계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샘플링을 했다고 치는 겁니다. 이 점마다 이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세웠을 때 여기 이 고주파수에 있던 소리가 여기 이렇게 이 점들을 이어보면은 저주파수의 이제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없던 가창음역대에 밖에 있던 고주파수의 소리가 저주파수의 소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저희 귀로 이제 잡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잡음을 이제 막기 위해 저희가 저음 패스를 통해 이제 2만 Hz 넘어가는 거를 다 죽여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나이퀴스트 이론이란 이제 앞서 말했듯이 2배의 이제 주파수를 따와야지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소리를 온전하게 따올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이제 그 나이퀴스트 이론을 맞춰서 2만 Hz 정도의 2배, 저희 가청력대 최대의 2배 정도인 4만 Hz 근처에 있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44,100이냐? 4만도 아니고 보시면 이제 44,100을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이제 소수들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나누기 쉽다는 거죠. 샘플링 뭐 어떻게 뭐 잘 안 됐을 때 뭐 자르거나 이제 다시 붙일 수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용이한다는 거죠. 샘플링 을 자를 때도 용이하고 나누기 쉽게 44,100이란 이런 숫자를 채용하게 된 겁니다. 여담으로 이제 CD의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예전에 이제 소니와 이제 필립스가 CD 공동 개발을 이제 하는데 용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CD가 이제 몇 cm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니의 부회장이 74분 정도를 이제 담을 수 있는 12cm
표준을 강하게 고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한 장 CD에 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필하모닉의 지휘도 맡았던 거장 지휘자 카라얀 선생님이 이제 CD 표준을 정할 때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끊김없이 들을 수 있어야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용량이 12cm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44,100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제 44,100보다는 48kHz, 즉 48,000Hz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 이제 60fps 이 정도에서 144fps까지도 가는 그런 영상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영상 쪽에서는 주로 48kHz 이제 소리와 이제 맞추기 위해서 소리를 48kHz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노와 스테레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노의 경우 이제 채널이 한 개, 즉 저희가 이제 말을 했을 때 이어폰으로 저희가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을 하고 다시 녹음된 걸 들을 때, 이어폰을 들을 때 모노로 녹음된 걸 듣게 되면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둘 다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냥 한 개의 채널로 이제 녹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스테레오의 경우 이제 채널이 두 개로 녹음이 되는데, 이제 왜냐면 저희가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소리를 듣게 되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제 들려오는 이제 음의 거리가 있잖아요. 음의 이제 크기도 달라질 테고, 거리에 따라서.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공간적인 이제 부분에 따라서 소리가 살짝 다르게 들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듣는 게 살짝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적용시켜 보려고 채널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소리의 차등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다르게 따로따로 이제 녹음을 해 놓은 게 이제 스테레오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스테레오는 음의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음원을 하나 가져오게 되면요, 음원의 이제 베이스와 보컬 부분은 이제 보통 모노로 녹음돼요. 왜냐면은 그 두 개는 언제든지 일정하게 들려야지 이제 음악을 듣기 저희가 편하잖아요. 가끔 아닌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가 나머지 악기들의 스테레오로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그 음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오다시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